오메가3의 힘에 대해서 쭉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오메가3가 두뇌 발달의 최고라고? 오메가3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꼭 섭취해야 하는 필수 영양소이지만 그 중에서도 성장기 어린이들의 두뇌 발달에는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영양소다. 무엇보다도 뇌는 우리 신체 중에서 오메가3를 가장 필요하는 부위이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들의 경우에 두뇌가 집중적으로 발달하는 시기로 이때에 오메가3를 충분히 해주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두뇌 발달은 0.3세에서 전체의 70%를 발달하게 되고 4세에서 6세에서 이미 논리적으로 창의적인 사고가 발달을 하게 되므로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평생의 두뇌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냅스를 생성시키는 오메가3. 인간의 두뇌는 한평생 동안에 계속 발달하지가 않는다. 물론 성인이 되어서도 학습에 대한 노력을 한다면 일부 발달할 수 있겠지만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지식의 양 자체를 늘릴 수 있어도 근본적인 두뇌의 발달 자체를 이뤄내기는 힘들다. 무엇보다도 두뇌 발달은 태어난 직후부터 급속도로 시작이 된다. 0세부터 시작되는 두뇌 발달은 3세가 되기 전에 기억력과 사고력을 관장하는 전두엽이 발달해서 오감은 물론이고 위치 감각까지 한꺼번에 발달한다. 전체 뇌 발달의 70%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바로 이때이다. 4세부터 청각과 시각을 관장하는 척두엽과 감각과 공간을 인식하는 두정엽이 발달한다. 이러한 전반적인 뇌 발달은 이후에 많은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두뇌 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오메가3 DHA 성분이다. 오메가3는 뇌 세포막을 둘러싸고 있는 필수 지방산이다. 그런데 뇌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신경전달 물질인 시냅스라는 것이 많이 형성되어야 한다. 이것이 얼마나 활성화되느냐에 결국 뇌 기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메가3가 결핍되어 있다면 시냅스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게 되고 이런 뇌의 전반적인 활동을 막아서 두뇌 활동에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다양한 실험 결과에 의해 증명되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팀은 옥스포드셔라는 지방에 사는 7에서 9세까지의 어린이 493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적이 있었다. 이는 혈중 오메가3 농도와 아동의 읽기 능력, 학습 능력, 수행 능력 사이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실험 결과로 오메가3가 함유된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읽기와 학습 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0년에 모유를 통해서 다량의 오메가3를 섭취한 신생아가 성인이 되어서도 평균보다 높은 지능지수를 보여주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는 모두 오메가3가 신경학적인 발달과 뇌 기능의 최적화를 이뤄낸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에 의한 실험을 한 적이 있었다. 당국대 의료원 환경보건센터 임명호 교수팀은 ADHD로 진단받은 어린이 21명에게 오메가3를 하루에 2번 6주간을 투여한 결과 증상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군요. 어린이들의 오메가3 섭취 시의 주의점은 그런데 오메가3는 어린이들의 두뇌 발달에만 좋은 것이 아니다. 면역력과 신체 발달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오메가3는 EPA 성분은 과도한 염증 반응을 억제할 수 있도록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결과로 유아기부터 생겨날 수 있는 아토피와 전시, 비염 등의 알레르기성 질환에 도움을 준다. 오메가3의 또 다른 성분인 DHA 역시 체내의 불순물을 외부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해서 신체 발달에 도움을 준다. 다만 어린이들이 오메가3를 섭취할 경우에는 몇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 오메가3는 꼭 생선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견과류를 비롯한 식물성 오메가3도 있다. 하지만 식물성 오메가3를 섭취할 경우에는 체내 전환율이 낮아서 어른들은 그나마도 10에서 15%에 이르기는 하지만 소아는 3에서 6%에 불과하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다시 대사 과정을 통해서 뇌에 도달하는 것은 0.2%에 불과하다. 아무리 많이 섭취라도 매우 미미한 양에 불과하므로 가급적 생선을 통해서 동물성 오메가3를 섭취할 필요가 있다. 미국 국립보건원 영양위원회 발표에 의하면
0에서 2세까지는 하루에 50mg, 3에서 8세까지는 100mg 이상을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아 및 어린이들을 위해서 오메가3에 신경을 쓸 때에는 특별히 피해야 할 음식이 있다. 정제한 기름을 사용한 음식 혹은 마가린, 버터 등을 이용한 튀김 요리는 절대 금물로, 이러한 음식은 오메가3의 섭취를 방해하는 트랜스 지방이 다량 들어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트랜스 지방에 노출이 되면 다른 영양소가 결핍되는 경우가 많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그리고 똑똑하게 자라나기를 바라는 부모들의 마음은 한결같다. 그럴수록 오메가3는 반드시 먹어야 하는 필수 영양소가 아닐 수가 없다. 무엇보다도 두뇌 발달은 지금 당장의 문제를 넘어서 아이의 평생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피부 미용에 좋은 오메가3, 피부 미용에 오메가3가 가진 가장 대표적인 효능 가운데 하나가 피부 미용에 좋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오메가3 하면 아이들의 두뇌 발달이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여성들의 피부에도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 따라서 오메가3는 아이들에게만 먹일 것이 아니라 부모들도 함께 섭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오메가3는 피부의 콜라겐을 파괴하는 MMP 효소의 발현을 억제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비교적 동안 피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콜라겐 파괴하는 MMP 효소의 발현 억제.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는 봄이 시작되는 3월부터 여름이 끝나는 9월까지 태양광이 급증하게 된다. 1년에 12개월 중에서 거의 6에서 7개월 동안에 뜨거운 태양이 우리를 비추는 것이다. 이렇게 태양광을 많이 쐬게 되면 피부의 성장이 억제되어서 표피가 두꺼워지고 자외선으로 인해서 염증 반응이 생겨서 부종도 발생한다. 또 피부 노화가 시작되면 피부의 지방산 양이 급격하게 하락한다. 예를 들어서 햇볕과 해체에 노출이 되는 팔의 표피층의 지방산은 엉덩이에 비하면 무려 40%나 하락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외선을 많이 쐬게 되면 피부를 윤기 있게 만들어주는 콜라겐을 파괴하는 MMP 효소가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오메가3는 이러한 피부 문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 DHA와 EPA는 MMP 효소의 증가를 효과적으로 막아주는 것은 물론 지방산이 줄어든 피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피부 손상을 억제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가 두꺼워지는 현상을 예방할 수도 있다. 영국 맨체스터 대학의 레슬리 E. 로데스 박사 연구팀은 오메가3가 어떻게 사람들의 피부에 효과가 있는지를 직접 실험한 경우가 있다. 22에서 60세까지의 여성 80명을 대상으로 EPA가 다량 들어있는 오메가3를 매일 5,000mg씩 섭취하게 했다. 그 후에 여름 낮에 각각 8분, 15분, 30분 동안 햇볕을 쐬게 한 결과 8분과 15분 동안의 자외선을 받은 경우 오메가3를 먹은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피부의 면역계 억제 반응이 무려 50%나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피부의 손상이 훨씬 줄어들었다는 의미다. 이런 실험 결과는 오메가3가 피부에 얼마나 좋은지 직접 수치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메가3는 습진이나 피부염, 아토피 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습진이나 피부염은 붉은 각질이 생기고 가렵고 진물이 나는 증상이다. 아토피 피부염은 습진이나 더 피부가 악화된 상태로 자주 발생해서 환자를 매우 고통스럽게 만든다. 특히 습진과 아토피는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 오염이 악화된 상태에서 더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피부의 면역력을 강화하고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최고의 시력 보호제 오메가3, 시력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오메가3. 최고의 시력 보호제 오메가3. 인간에게는 5가지 감각, 즉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이 있다. 이 감각들은 인간이 세상을 인식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런데 5가지 감각 중에서 시각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85%에 이르고
청각이 10%, 나머지가 5%에 불과하다. 결국 시각을 잃으면 우리의 감각이 85%를 잃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각은 한번 잃으면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저 현 상태를 보존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더군다나 나이가 들면서 누구에게나 노안이 오며 각종 눈 관련 질병을 갖게 마련이다. 그런데 시력을 지켜주는 매우 중요한 영양소가 루테인과 함께 바로 오메가3이다. 한번 잃으면 회복할 수 없는 망막질환. 한국인들은 눈 관련 질환은 꾸준하게 늘고 있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약 84만 명 정도였던 망막 관련 질환 환자 수가 2013년에는 98만 명, 2015년에는 109만 명에 이르렀다. 이러한 망막 관련 질환은 실명으로까지 이어져 영원히 앞을 볼 수가 없게 된다. 실명을 유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당뇨, 망막경증과 황반변성이다. 그런데 망막 관련 질환은 대부분 혈관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당뇨, 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서 혈액성의 포도당이 증가하게 되고 걸쭉해진 피가 망막의 모세혈관을 망가뜨린다. 문제는 진행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환자 본인은 자신에게 이런 증상이 있는지 망막질환 추이가 11년, 13년, 15년 계속 증가하고 있군요. 망막, 눈. 이렇게 모르고 결국 최악의 사태를 맞게 된다는 점이다. 실명을 부르는 또 하나의 질환은 황반변성이다. 황반은 망막의 중심 부위에 자리하고 있는 작은 부위로 망막 밑에서 비뚤게 자라는 혈관이 있게 되면 이것이 시세포와 시시경을 망가뜨리게 되고 결국 터져서 실명하게 된다. 따라서 눈 건강을 위해서는 혈관 건강을 지켜야 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다. 눈에 좋은 영양소로는 대표적으로 루테인이 꼽히지만 오메가3 역시 루테인 못지않은 좋은 작용을 해서 눈을 보호한다. 오메가3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서 혈액순환을 돕고 결과로 망막 주변의 혈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눈 건강을 지켜준다.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 등푸른 생선을 먹은 연구 집단은 비교 집단보다도 무려 50%나 황반변성의 발생 비율이 낮았다. 중년들을 가장 괴롭히는 증상 중 하나가 노안이기도 하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증상이지만 일상의 순간순간 불편할 때가 적지가 않다. 그래도 노안의 예방과 호전에도 오메가3가 좋은 역할을 한다. 우선 오메가3는 안구 건조를 예방함으로써 노안을 늦추는 효과를 가져온다. 안구가 건조해지면 눈물의 분비량이 감소하게 되고 안구 표면에 손상이 발생하게 되며 건조감, 이물감 혹은 자극감이 생기면서 노안을 더욱 부추기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오메가3는 망막 조직의 주요 성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눈물이 줄어들지 않도록 도와준다. 특히 요즘에는 젊은 층의 노안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노안은 대부분 40대 이후로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제는 연령대가 30대로 낮아졌다. 10여 년 전만 해도 30대 노안 환자는 100명 중에 3명이 불과했지만 이제는 7, 8명으로 늘어났다. 물론 2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최근에는 어린이들의 시력에도 비성이 걸렸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의 시력 발달은 태아 때부터 출생 후에 1년까지 가장 빨리 발달하며 초등학교 입학 시기인 7세면 거의 다 완성이 된다. 그런데 요즘은 유아 때부터 스마트폰으로 각종 게임을 하고 유튜브를 보고 거기다 TV 시청까지 더하니 아이들의 눈 건강도 빨간불이 켜졌다. 또 청소년기에도 스마트폰에 의해서 시력에 계속해서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외부 활동보다도 도서관과 학교에서 공부에 몰입해야 하므로 시력이 나빠지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유아와 청소년기의 시력 발달과 유지 그리고 중년 이후의 노안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오메가3의 섭취는 꼭 필요하다. 그래요. 정신 건강과 오메가3에 대해서 정신 건강과 오메가3 인체 내에 오메가3가 부족하게 되면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의 신호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기에다가 유래 신경세포 성장인자 BDNF의 분비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겨나지 못하게 된다. 끊임없이 3일하고 새로 탄생해야 건강한 뇌세포를 이룰 수 있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선한 구조 자체가 방해를 받아서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각종 정신질환이 발생하게 된다.
오메가3는 이러한 정신질환에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호주 멜버른 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의 폴 어밍고 교수 연구팀은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이와 같은 실험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 어밍고 교수팀은 13에서 25세까지의 피실험자 41명에게 3개월 동안의 오메가3 보충제를 섭취하도록 했으며 이후에 6에서 7년 사이에 이들에게 정신질환이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를 추적 조사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13에서 25세라는 나이다. 일반적인 연구에 의하면 이 나이에 정신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6, 7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41명 전원에게서 그 어떤 정신질환이나 혹은 중증 기능 손상 및 정신질환의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 오메가3. 오메가3가 부족하면 우울증도 유발될 수가 있다. 섭취하니까요. 그렇게 도움이 되었다는 거죠. 뇌와 인체 곳곳에 염증이 생겨나게 되고 이것이 우울증의 원인이 된다는 이야기다. 실제 우울증 환자의 혈액을 뽑아서 분석해보면 염증의 정도를 나타내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생체 분자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생체 분자들은 기분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일종의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를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기분 조절이 쉽지 않고 스스로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우울증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두뇌의 문제라는 점을 알 수가 있다. 더불어 두뇌는 오메가3와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우울증의 문제는 곧 오메가3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 뇌세포의 뇌세포막을 이루는 지방성분 가운데 전체의 15%를 오메가3가 차지한다. 정신분열증 환자가 사망한 뒤에 뇌를 조사해보면 오메가3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았고 그 증상이 심한 사람일수록 오메가3의 비율은 더 낮았다. 오메가3의 비율이 우울증 개선에 상당한 효과. 2002년 미국 정신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 결과 역시 우울증과 오메가3 연관성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울 증상이 반복적으로 생기는 2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평상시에 먹던 항우울제를 복용하게 한 상태에서 20명은 오메가3를 10명은 아무 성분이 없는 가짜약을 먹도록 했다. 4주 후에 오메가3를 먹은 10명의 환자 중에서 6명의 우울증 증상이 개선되었다. 반면에 가짜약을 먹은 10명의 환자들 중에서는 단 1명만 우울 증상이 가벼워졌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항우울제를 복용하면서도 그 증상의 개선 효과가 거의 없었다. 이는 그만큼 오메가3가 우울증 증상에 강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도 오메가3를 섭취한 2주째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4주 정도의 상당한 개선을 이뤘다고 한다. 이는 오메가3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우울증을 감소시키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오메가3는 심리적인 안도감을 주어서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강한 힘을 준다. 오메가3 EPA 성분은 뇌의 특정한 소형체를 작동시켜서 기분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의 생산을 촉진하게 된다. 이러한 작용 기전은 실제로 항우울제를 만드는 것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명 프로작이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항우울제 역시 기분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반응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제조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오메가3는 천연 항우울제라고 할 수가 있다. 연령과 오메가3의 효능은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전 인생의 사이클에서 빼놓지 않고 섭취를 해야 한다. 특히 임산부가 충분히 오메가3를 섭취하지 않으면 태아가 엄마의 몸에서 오메가3를 빼앗아오기 때문에 엄마가 뇌세포를 잃을 위험이 있다. 또한 유아기 청소년기는 두뇌 발달, 중년기에는 심혈관 질환의 예방, 노년기는 알츠하이머 등의 예방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 한마디로 오메가3는 일생 동안 먹어야 하는 영양소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청소년부터 노년 다 이리까지 엄청나게 필요한 것이 오메가3의 영양소다라는 거죠.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건강식사법 4대 원칙은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먹는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천천히 먹고 배가 차기 전에 젓가락을 놓는다 이런 것이고,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부터 먹는다 이렇게 해서 콜레스테롤 섭취를 줄일 수 있다는 거고, 현명한 외식 때의 선택은 정시,
생선, 채소 요리, 그래서 주식과 부식, 밑반찬을 고루 갖춘 정식이나 백반 타입을 선택하는 습관이 좋다. 그 말이죠. 자, 오메가를 선택하는 것과 섭취하는 방법은 어떤 영양소든 천연 그대로 상태로 섭취하는 것이 좋지만 문제는 다양한 해양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바다에 사는 생선 역시 수은을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오메가3를 섭취한다는 이유로 생선만을 지나치게 섭취한다면 수은 중독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신선한 오메가3를 섭취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만들어진 건강기능식품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선택법을 알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라는 거죠. 특히 산패된 오메가3는 그 자체로도 발암물질이므로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 자체로도 암을 일으킨다. 오메가3 하루 권장 섭취량은 우리나라에서 식품의약안전처에서 권장하는 오메가3 하루 섭취량은 500에서 2000, 적어도 500mg 이상을 섭취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참고로 세계 각국에서는 하루에 500에서 1000mg을 섭취하되 4000mg은 넘지 않을 것을 권장한다. 4000mg? 오메가3를 섭취하기 위해서는 생선을 매일 소량 먹는 것이 여러 면에서 가장 좋지만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이 어렵다면 건강기능식품 오메가3를 섭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예를 들어서 건강기능식품의 함량 포기가 1000mg 이라더라도 실제 오메가3의 주요 성분인 DHA와 EPA의 수치는 500 이하일 수 있고 나머지 500mg은 오메가3와 큰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생선 기름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 매일 1000mg의 오메가3를 섭취한다고 해도 실제 섭취량은 500mg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서 섭취하는 것이 좋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최적 섭취량이라는 개념이다. 이는 권장 섭취량과 조금 다르다. 권장 섭취량은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나마 최소한 먹어야 하는 양인 반면에 최적 섭취량은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더 이롭고 건강해지는 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최적 섭취량은 1000에서 2000mg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오메가3는 꾸준히 먹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오메가3 성분이 세초에 도달하기까지는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6주까지 걸리기 때문이다. 먹는다고 바로 세포에 도달되는 것이 아니라 오메가3는 동물성과 식물성이 있는데 동물성 오메가3는 주로 연어, 고등어, 참치, 송어, 청어, 정어리, 멸치 등의 생선이 많이 들어있는데 특히 한류성 어류에 더 많이 들어있다. 그러나 안전하고 몸에 좋은 오메가3를 섭취하기 위해서는 자연산 생선을 먹는 것이 좋다. 양식 생선에는 훨씬 많은 중금속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양식 어류는 보통 중금속이 많이 들어있는 다른 생선을 먹고 자란다는 것이 이유이고 또 좁은 장소에서 지나치게 많은 수를 키우기 때문에 전염병을 막고 바이러스와 세균을 없애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항생제를 먹이기 때문이다. 식물성 오메가3를 섭취하기 위해서는 신선한 채소를 먹는 것이 좋다. 식물성 오메가3는 주로 아마씨, 들깨, 대마씨, 그리고 호두, 아몬드,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고 콩, 시금치, 브로콜리, 미나리, 키위, 상추, 양배추, 부추, 토마토 등의 채소에도 들어있다. 식물성에서 섭취하는 오메가3는 비타민 C나 E, 탄닌과 같은 산패를 막는 항산화제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산패를 막기 위해서 따로 비타민 E와 같은 항산화제를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좋은 점이다. 다만 식물성은 동물성보다도 체내 흡수율이 섭취율이 다소 낮은 편이라는 점을 알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이렇게 현명하게 선택을 하자 하는 거죠. 이제